콘서트홀에서 오케스트라 연주 다들 들어보셨죠? 그 웅장하고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하나의 소리. 정말 거대한 악기 하나가 연주하는 것 같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과연 무대 위에 있는 연주자들도 우리랑 똑같은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? 오늘 그 무대 위 소리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우리 관객석에서는 모든 악기 소리가 정말 마법처럼 하나로 합쳐져서 귀에 들어옵니다. 바이올린 선율, 금관악기의 웅장함, 타악기의 리듬까지 모든 게 완벽한 균형을 이루죠. 바로 이게 우리가 기대하고 또 사랑하는 오케스트라의 소리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봐야 합니다. 연주자의 귀에는 과연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? 우리가 듣는 그 완벽한 하모니? 아니면 뭔가 전혀 다른 걸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요. 연주자들에게 무대는 사실 조화로운 공간이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 치열한, 말 그대로 소리의 전쟁터 같은 곳입니다. 우리가 듣는 소리와는 전혀 다른 엄청난 음향적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. 오케스트라 무대,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. 연주자들 간의 거리가 최대 20m까지 벌어지기도 해요. 이 거리 때문에 소리가 전달되는데 미세한 시간 차이가 생깁니다. 게다가 바로 내 귀 밑에서 울리는 내 악기 소리를 뚫고 저 멀리 반대편의 작은 소리를 듣는다는 거 상상만 해도 쉽지 않겠죠? 음향학계에서는 이걸 마스킹 효과라고 부릅니다. 한 소리가 다른 소리를 가려버리는 현상이죠. 특히 연주자에게는 자기 악기 소리가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이 마스킹을 이겨내는 게 연주자들의 숙명과도 같은 거죠. 바로 이때 우리 뇌가 아주 노여운 능력을 발휘합니다. 바로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건데요. 시끄러운 파티장에서도 친구 목소리는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. 연주자들도 이 능력을 사용해서 수많은 악기 소리 중에서 자기가 따라가야 할 파트의 소리에만 딱 집중하는 겁니다. 이건 정말 고도로 훈련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럼 무대 위 모든 연주자들이 다 똑같은 소리에 전쟁을 치를까요? 전혀 아닙니다. 무대 맨 앞줄의 바이올리니스트와 저 맨 뒷줄의 트럼펫 연주자가 듣는 소리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거든요. 한번 비교해 볼까요? 먼저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. 관객과 가장 가깝죠. 음향적으로도 최고의 자리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이들의 가장 큰 숙제는 저 멀리 무대 반대편에 있는 동료 현악기 주자들의 소리를 정확하게 듣는 거예요.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무대 반대편 동료의 소리는 아주 작고 심지어 약간 늦게 들립니다. 그런데 바로 등 뒤에서는 강력한 트럼펫이랑 팀파니 소리가 막 쏟아져 나와요. 그래서 이 연주자들은 멀리 있는 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 콘서트홀 벽이나 천장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소리, 즉 보상 반사음에 크게 의존해야만 합니다. 이제 무대 맨 뒤로 가보겠습니다. 트럼펫 연주자. 아주 강력한 소리를 내는 악기고 그 소리는 객석을 향해 곧장 뻗어나가죠. 이들에게는 바이올리니스트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가 생깁니다. 이 인용구가 핵심을 딱 짚어주죠. 한 트럼펫 연주자의 말인데요. 음정의 기준이 되는 베이스나 목관악기 소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음정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. 듣고 싶은 소리가 너무 멀다는 거죠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. 트럼펫 소리는 무대 맨 뒤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맨 앞에서 연주되는 바이올린 소리보다 관객에게 조금 늦게 도착해요. 그래서 모두의 소리가 동시에 땅 하고 들리게 하려면 트럼펫 연주자는 지휘자의 박자보다 아주 미세하게 먼저 불어야 합니다. 정말 신기하죠? 그래서 이들은 청각 신호보다 지휘자의 손짓 같은 시각적 신호에 훨씬 더 의존하게 됩니다. 자, 보세요. 이 슬라이드가 두 연주자의 상황을 명확하게 요약해 줍니다. 바이올리니스트의 최우선 과제는 다른 소리를 잘 듣는 것. 그래서 반사음이 필요하고요. 반대로 트럼펫 연주자의 과제는 자기 소리가 정확한 타이밍에 들리게 하는 것. 그래서 시각적 신호가 중요하죠. 같은 무대 위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는 겁니다. 아니, 그럼 이 소리의 전쟁터에서 연주자들은 대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앙상블을 만들어내는 걸까요? 바로 여기에 보이지 않는 악기가 등장합니다. 그게 뭐냐고요? 바로 콘서트홀 그 자체입니다. 홀의 건축 구조는 그냥 소리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연주자들의 소통을 돕는 아주 적극적인 도구인 셈이죠. 무대 위 소리는 세 가지 경로를 거칩니다. 첫째, 악기에서 동력 귀로 바로 날아가는 직접음. 둘째, 바로 옆 벽이나 천장에 부딪혀서 아주 짧은 시간차를 두고 도착하는 초기 반사음. 마지막으로 홀 전체를 울리면서 공간감을 주는 잔향. 이 중에서 연주자들의 소통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두 번째, 초기 반사음입니다.
이 이미지들을 좀 보세요. 홀의 폭이 어떤지, 벽의 각도는 어떤지, 이런 건축 설계가 초기 반사음이 언제, 어떤 경로로 연주자에게 도달할지를 결정합니다. 결국 콘서트 홀을 설계한 건축가가 오케스트라의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하는 셈이죠. 이 초기 반사음의 역할 정말 결정적입니다. 일단 멀리 있는 첼로 소리를 키워서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보내주는 보상 역할을 하고요. 더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칵테일 파티 효과를 극대화해준다는 점입니다. 소리가 직접음, 반사음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들려오면 우리 뇌가 각 악기의 위치를 더 쉽게 파악하고 원하는 소리를 쏙쏙 골라낼 수 있게 되거든요. 즉, 좋은 반사음은 연주자들에게 음향적 나침반이 되어주는 겁니다. 이 차트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. 가로축은 악기 그룹이고 세로축은 연주자가 느끼는 소리 크기의 범위, 즉 다이내믹 레인지인데요. 보세요. 왼쪽의 현악기군 막대가 오른쪽의 금관악기 타악기군 막대보다 훨씬 높죠? 이건 현악기 연주자들이 아주 작은 소리부터 엄청나게 큰 소리까지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든 음향 환경 속에서 연주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. 결국 오케스트라 연주라는 건 단순히 내 악보에 있는 음표를 정확하게 연주하는 행위가 아닌 겁니다.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예술, 바로 듣는다는 것의 예술인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오늘의 핵심 결론이에요.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매 순간 변화하는 복잡한 소리의 풍경 속에서 자신의 연주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적응적 듣기의 대가들입니다. 그들의 연주는 귀로 만들어내는 정말 놀라운 위협이라고 할 수 있죠. 다음에 콘서트홀에 가시면요. 잠시 눈을 감아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그 연주자들의 세계를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. 어쩌면 여러분이 듣는 그 완벽한 하모니 뒤에 숨겨진 치열하면서도 아름다운 소리의 대화가 들려올지도 모릅니다.